네, 저는 CNB에서 PD로 근무하고 있는 이신회라고 합니다. 저는 지금 CNB에서 우리 동네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을 연출하고 있고요. 우리 동네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또 마을을 소개하고 또 마을 속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민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지 다양한 이웃을 만나고 또 그것을 시청자들에게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제가 지금 연출하고 있는 우리 동네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을 좀 약간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, 일단 포맷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네의 어떤 품격, 뭐 거창하게 말하면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, 우리 동네를 소개한다라는 느낌의 그런 포맷으로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데, 우리 동네를 소개한다라는 그 포맷 안에는 마을의 뭐 랜드마크라든지 아니면 또 마을에 거주하고 계시는 마을 주민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그 다양한 분들을 만나보면, 저희는 이제 주로 어떤 마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, 실제로 뭐 봉사활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기부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을 자주 뵙게 되는데,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분명히 그분들께서도 이제 여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계신데, 뭐 그런 시간이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계신 것 일부를 떼내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 보면, 제가 나조차도 그런 분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본받고 조금 우리 밝은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, 이런 좀 느낌을 많이 갖곤 합니다. PD마다 본인이 또 선망하는 PD가 있을 것 같아요.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나영석 PD님이나 아니면 김태호 PD님 같은 분들,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또 그런 말하자면 그 킬러 콘텐츠를 제작하셨던 PD분들, 이런 분들이 이제 선망의 대상이기도 한데, 제가 PD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PD는 아무래도 물론 선망하고 있는 직업이긴 하지만, 그래도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생각과 좀 많이 다른 면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,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뭐 잘 모르실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. 그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제작할 때도 다양한 이제 출연자들이 나오겠죠. 그러니까 저희가 뭐 좀 오래되긴 했지만 현재 뭐 1박 2일이나 아니면 무한도전 뭐 이런 뭐 놀면 뭐하니 뭐 이런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다수의 출연자들이 출연을 해서 많은 이제 재미 같은 걸 만들어내잖아요. 근데 실제로 촬영 현장에서는 그런 재미를 기대하고 이제 촬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.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장에 있는 많은 스태프, 또 연출자도 좀 많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죠. 물론 이제 촬영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촬영 전 이제 준비하는 것부터 촬영 마무리해서 방송이 송출되는 그 과정 모두가 아무래도 이제 PD가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이제 챙기고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조금 생각보다 이제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이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약간 빗대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, 그러니까 스포츠 클럽의 감독이라고 생각해요, 저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축구 클럽의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당일날 이제 선수들의 몸 상태를 살피고 또 상대 팀의 어떤 전력을 분석하고 또 오늘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고, 또 이제 현장에서 이제 경기 중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대비를 하고 뭐 이런,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니까 클럽의 모든 면을 이제 살피잖아요. PD도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단순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촬영장에 나가서 가만히 멀뚱멀뚱 있어서 촬영하는 것만 지켜보고 또 와서 편집하고 방송 송출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제 손이 안 미치는 곳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모두 다 신경을 쓰고 해야 되니까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
어쨌든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사람은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연출자 이제 PD니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드는 이제 프로그램이고, 아무래도 모든 면에서 이제 그러니까 PD의 역할은 모든 면에서 능통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PD가 된 걸 보면 이 성적이라는 게 PD의 충분 조건,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성적이 PD가 되고 못 되고를 결정하는 그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. 다만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이제 학생이고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적을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. 근데 성적을 신경을 쓰다 보면은 그만큼 자신의 진로에 있어서 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PD가 되고 싶다는 확고한 꿈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은 뭐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일단은 본인이 지금 위치해 있는 역할에 충실하고, 또 그게 이제 아마 성적 관리라면 성적을 조금 끌어올리거나 아니면은 PD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학생들한테 이렇게 뭐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이제 PD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. 저도 어떻게 보면,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지를 받아 들고서 이제 답변을 이제 좀 쓰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, 돌이켜 보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은 그냥 제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보내왔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이제 막연하게 PD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었거든요.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까 뭐 지금의 뭐 PD로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고, 다만 이제 뭐 PD가 되고 싶다는 확고한 꿈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,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성적이나 뭐 이런 다양한 뭐 다방면에 알고 있는 지식이 뭐 많다거나 이런 면도 중요하긴 한데,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처음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뭐 뚝심과 또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뭐 호기심, 관심이라고 표현할까요? 그 딱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신문을 매일 보는 편은 아니에요. 근데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사 쪽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기사는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찾아보는 편이거든요. 또 성격상 좀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참지 못하는, 그걸 궁금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알 때까지 조금 기사나 이런 내용들을 많이 찾는 편이라. 근데 이 PD가 되기 위해서 신문을 매일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뭐 그게 비단 이제 시사 교양 쪽 PD라고 해도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면 더 하기 싫잖아요. 뭐 신문 읽기 싫은데 PD가 되기 위해서는 신문을 꼭 읽어야 돼 이렇게 강제로 시키면 당연히 신문 읽는 것도 이제 싫어하겠죠. 그냥 뭐 이런 신문을 읽는 것보다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만약 그런 분야가 있다면 확실히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. 그게 뭐 궁금한 분야가 어떤 시사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학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면 신문을 봐야 되고 그 분야에 대한 뭐 기사거리를 봐야 되고 아니면 논문을 봐야 되고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니까 최소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,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저도 청소년기를 겪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게 다양한 면에서 아마 고민이 있겠죠. 이런 말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저때 이제 학창 시절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
학창 시절에 했던 사춘기 시절에 했던 청소년기에 했던 그런 수많은 고민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.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대단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할 수 있다는 뭐 자신감이 있으니까 학생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이제 진로를 선택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. 저도 뭐 그때는 그랬으니까. 그럼에도 너무 이제 조급해하지 말고 그래도 다양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다양한 경험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진로가 더욱더 이제 선명해지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다양한 경험에 망설이지 말고 뛰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